네, 잔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계속해서 꾸며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시장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과연 또 어떤 이슈일지 우리 주리 씨가 소개해 주시죠. 최근 형제 간 경영권 다툼으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롯데그룹 사태로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너리스크인데요. 땅콩 회항으로 온 국민의 미움을 받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감옥에 동생을 두고 2번이나 사면받아 성경책을 끼고 출소를 한 SK그룹. 이 모든 그룹의 집안 싸움은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닌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너리스크, 우린 언제까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참고 봐야 할까요? 뭐 한편에 뉴스를 본 것처럼 아주 잘 와닿았습니다. 오너리스크가 취업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너리스크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리 정준 컨설턴트께서. 네, 준비 안 했는데. 예. 네, 오너 리스크라고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너가 준비 안 했지만 오너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거고요. 그쵸. 두 번째로는 오너의 불법 행위로 인한 신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인데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 자체가 우리 사회 전체의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대기업의 그런 문어발 정책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본인의 의견을 지금 피력해 주셨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너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오너에게 관련한 뉴스가 생겼을 때, 다양한 것들이 휘청이게 마련이죠. 전반적으로 나라 경제에는 물론이고 또 당연히 취업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대훈 대표님, 오너 리스크의 원인이 뭘까요? 일단 준비를 해놨던 걸 형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가 일단은 그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가족이 이제 경영을 세습하고 있다는 것이 세습 경영. 예.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세습 경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항상 또 집안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겠죠? 네. 예. 오너 리스크가 취업 시장에까지 근데 진짜 영향을 미치나요, 형쌤?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치죠. 긍정적으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오너들이 사고 치는 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그쵸. 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CSR 활동이나 채용 확대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큰 문제는 없고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너 경영에 대한 질문들 면접장 가서도 하거든요. 그럼 오너 경영의 반대는 이제 전문 경영이죠. 전문 경영 이야기만 들어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 오너 경영의 폐단들은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긍정적 영향도 좀 같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금의 삼성을 만들었던 사실 현실적인 시금석은 80년대에 있었던 반도체 라인에 대한 선행 투자예요. 근데 전문 경영이라고 하면 그 성과는 가시적 성과는 20년 후, 30년 후에 나거든요. 근데 전문 경영은 단기적 이익에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김성근 감독이 하나에 부임해가지고 지금 힘들고 한 5년 후에 우승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너 경영은 장기적 비즈니스 플랜을 꾸려갈 수 있는 그 구동력이 강합니다. 물론 그 경영인의 그 자질 그리고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치명적 단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명암을 같이 알고 이 사안을 좀 깊이 있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도 매스컴에 많이 나오니까 분명히 이번 면접장에서 질문이 아마 나올 거예요. 내용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면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당장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관련해서 생각을 하세요? 취업과 관련해서? 윤선 양부터 먼저. 예. 네, 저는 일단 그런 오너 리스크 사건들을 보고 저 진짜 취준생의 입장에서 그런지 이거 면접에 나올 것 같다. 진짜 이 생각을 했거든요. 뭐 경영인의 올바른 자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물어볼 것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이 지식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취업과 연결을 짓게 되는군요. 네. 민우 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채용이랑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과연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S그룹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제 이번에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을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오너 리스크라는 말도 있지만 오너 베네핏이라는 말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너의 그런 좀 장기적인 투자 안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나름의 뭐 가치관에 입각한 그런 채용 확대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또 그렇게 취준생 입장으로는 그렇게 막 안 좋게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보게 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주리 씨도 이 오너리스크 이런 뉴스를 전할 때는 좀 어떤 생각 들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하시는 그게요.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모두의 것이 아니고 자기 거라는 생각에 기업을. 의해서, 예. 그리고 아무래도 파이가 좀 크잖아요. 그럼 좀 욕심이 나서 네. 그런 것들을 아름아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맛있는 파인가요? 달콤한 파이겠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독이 든 알겠습니다. 파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기업 오너분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뜬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미리 적어주셨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뜬금 질문 뭐냐면요. 내가 그룹의 오너라면 나는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내가 그룹의 오너라면 뭐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나의 경영 철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어주신 내용 살펴볼게요. 자, 들었습니다. 우리 민우 군은 품이고요. 그리고 우리 윤선 양은 화합과 소통. 그리고 주리 씨는 주 4일. 예, 뭐 딱 봐도 예상이 가죠. 그리고 우리 정지원 컨설턴트 재미. 그리고 정 대표님 채용 방법. 그리고 홍기창 컨설턴트 생존입니다. 자, 우리 순서대로 우리 민우 군부터 쭉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경영 철학 품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오너가 네. 예, 오너가 이제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이제 오너 상이라든지 그런 걸 입각해서 좀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너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로 쳤을 때 뭐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나름 그런 큰 파이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뭐 자신들의 위치에 있어서 좀 그런 걸 주의를 하고 좀 더 이제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모든 이제 오너로서의 책임감, 뭐 채용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 그 사람의 걸맞는 그 위치에 걸맞는 그런 품위를 가져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 품위로 꼽아봤습니다. 품위가 있으면은 사실 뭐 어느 정도 좀 절제가 되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 윤선 양은 화합과 소통. 네. 굉장히 평범한 답변이긴 한데. 이상적이고 평범한 그래요, 답변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그게 그 바이럴 마케팅 알바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윗분과 화합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럼 위에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그게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더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렇게 좀 직원들한테 불만이 많이 쌓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진정한 화합과 진정한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통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위에 분들 보면은 내 말을 들어라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 속뜻이. 예. 그러니까 진짜 소통이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주리 씨는 주 4일. 네, 주 4일. 예. 더 놀겠다는 얘기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건데요. 주 4일을 좀 선택해서 놀 수 있으면, 노는 게 아니고, 노는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요. 직원들이 신나서 해야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큰 관점으로 봤을 때 기업도 더 커지고, 그렇게 된다면 오너의 입장에서 오너도 신뢰를 얻고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직원들도 신나서 실적이 오르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주 4일을 적어봤고요. 실제로도 유니클로에서 주 4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주 4일 근무를 말씀해 주셨고 재미. 네, 우리 정지원 컨설턴트 재미. 네. 네, 재밌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약간 진지하게 말하고 싶은데요. 네. 재미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조금 하고 싶은 일이어야 되고죠. 내가 학생 때부터 학생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던 나를 돌아보고 나랑 가장 맞는 일이어야지 재밌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재미만 있을 때 이게 현실이랑 안 맞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월급도 많이 받고 아까 말한 주 4일도 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재미가 사회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명함을 보여줬을 때 거기 다녀.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화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우리 국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어야지 저는 이 재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 나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직원분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아무튼 재미 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대용 대표님은 채용 방법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겠다. 네. 예. 그만 형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네, 재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채용을 했어요, 회사에서. 정대용 대표님 회사에서. 예. 채용을 하고 5명이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당일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웃고 좀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요. 아무도 안 오면 회사 임직원들만 기다리고 있는 걸 면접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루 스케줄을 다 소화를 못하고 끝내버렸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채용을 좀 잘할 수 있을지. 찾아보니까 일본 전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꽤 규모가 커요, 그 회사가. 근데 그 회사도 똑같이 채용 설명회를 처음 할 때 아무도 오지 않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이나 장인한테 물어보니까 뭐 밥을 빨리 먹거나 뭐 용변을 잘 보거나 화장 청소를 잘하는 사람들 뽑으니까 일을 잘하더라. 꼼꼼하게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회사는 아직도 화장실 청소가 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요? 재밌게 채용을 해서 열정적인 사람을 주면 좋겠습니다. 채용 방법을 바꿔서라도 단 한 명이라도 오게끔 만들겠다. 좋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 해주셨고 홍기찬 컨설턴트는 생존 적어주셨네요. 정대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일본의 니덱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HDD 스피들 모터 잘 만드는 회사고 제가 예전에 출장도 몇 번 갔던 회사인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운 같은 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뭐 비전 뭐 이런 건데 한자로 무슨 뭐 태맛, 나태, 그럼 빨간색으로 뭐 X 뭐 그렇게 좀 강압적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대용 씨 회사도 그렇게 좀 운영을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다 생존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거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삼성 취업했었는데 그때 삼성은 노키아는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토로라만 잡아서 어떻게 하면 2등이라도 하자. 그게 기업 비전이었어요. 근데 모토로라는 지금 이제 중국 기업에 팔린 상황이고 노키아 전 세계 최고의 강자였는데 MS한테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도 넘어가 있죠. 여러분들은 삼성하고 LG 현차가 이렇게 눈에 항상 보이니까 쟤네들이 그냥 항상 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아 숨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가장 욕먹어야 될 기업은요. 대한항공이나 롯데가 아닙니다. 가장 욕먹어야 할 기업은 도산하는 동양, STX 뭐 이런 기업들이죠. 기업은 사회적으로 가장 무리를 일으키는 기업은 물론 도의적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죄송합니다. 부도가 나게 되고 사업이 접게 됐을 때 가장 사회적으로 안 좋은 행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경영활동이 우선시 돼야 되고 생존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면 법인세도 내게 되고 여러분들 같은 고용도 승계하게 되고 우리나라 부가가치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존경받아야 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 좀 우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현차 자소서 학생들 첨삭하다 보면 계속 CSR 이야기만 작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 물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선단에 있는 부분은 경영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 기업의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업인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객이 바뀌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6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도덕적인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오너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취업 시장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해서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이재용 회장의 경영 체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사트가 GSAT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정주원 컨설턴트께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동네형이어가지고요. 미리 준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서트 자체가 뭐 삼성이 뭐 오너 리스크 때문에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고요. 시사토로 변화된 것 같고 직무를 좀 더 많이 보겠다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실 때 저보다는 옆에 보신 분한테 동네형보다는 전문가한테 약간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대답을 거부한 거예요? 제 질문을 지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대용 대표님이 그러면 답해 주시죠. 이런 경우 처음이네요. 질문을 거부당했어요. 예. 일단 동네 형님께서 답은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네, 사실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이 예. 지금 17개 정도의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국내 시장의 어떤 매출 부분이 좀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인재를 뽑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했는데 프로세스가 조금 다양해졌어요. 뭐 창의적 면접이 들어간다든지 예전에는 시험을 치고 서류를 접수했는데 서류를 내고 시험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들은 현재 어떤 정보 수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자기 자신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무지 면접 다음에 창의직 면접, 그다음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임원 면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의직 면접에는 아무래도 기본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논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평가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분석은 뭐 계속 가져가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 삼성 채용이 좀 바뀐다고 하면 덜컥 불안한 마음부터 듭니까? 저는 솔직히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글로벌 인재를 뽑고 이렇게 채용 프로세스가 좀 더 다양화해진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시험은 있고 그리고 지원자는 항상 많을 거고 이게 또 바뀐다고 하니까 딴 데도 또 바뀔까 봐. 네, 일단 삼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지난번 방송 주제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일단 지원자 입장에서는 딱 보자마자 또 뭔가 또 뭐야, 바뀌었어. 뭐지? 난 이제 뭘 또 준비해야 되지? 이런 걱정부터 사실 드니까 굉장히 마음 조급해지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오너 일가에 대한 뉴스도 안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겠네요. 그냥 이대로만 쭉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근데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오너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기업에 사회적 책임이 있고 그런데 되게 부도덕한 일을 벌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면접에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싶지만 그게 내 당장 취업에는 엄청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좀 취업 준비생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고요. 취업 토크 잡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새롭게 두 분이 합류해 주셔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소감을 두 분께 끝으로 들어보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형이라는 캐릭터를 잡으신 우리 정주영 컨설턴트 어떠셨는지요? 저는 사실 매주 목요일마다 직무에 관련돼가 여러분하고 좀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요. 네. 목요일에 맨날 좀 시간을 보면서 딱딱하게 대본 있는 대로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좀 제가 그러셨어요? 컨셉을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컨셉을 조금 차분함보다는 조금 편안함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현실이 워낙 답답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이런 저를 통해서라도 조금 웃으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고요. 네, 좀 힘듭니다. 근데 힘들지만 저는 확실한 게 내가 정말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는 되는 그 자리가 있다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기세라고 보고요. 기세가 좋은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네, 저 취업은 결국 연애, 마케팅이랑 같다고 보거든요. 네, 기세가 좋다면은 분명히 매력을 느끼고 회사에서 뽑으려고 할 겁니다. 인기 많은 사람이 그쵸? 네,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웃으면 성공하셨지만 정리에는 실패하셨네요. 지금 제가 여러분 여기서 부작용은 잠을 많이 자야 된다면 제가 이틀을 잠을 새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우리 정주영 컨설턴트의 진심 여러분께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정대훈 대표님도 끝으로 오늘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어쨌든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지나가서 아쉽죠, 시간이. 네, 아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입 풀렸는데 다들. 이제 할 말이 많아졌는데 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랑 싸움이 나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사과를 하기 위해서 꽃을 사옵니다. 그죠? 꽃을 사오게 되면 꽃을 온 가족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에 있는 아들이나 딸이 취준생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꽃을 보고 화일은 하는구나, 뭔가 좋아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일어나면 기업들이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 걸 판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스튜디오에 와서 저를 굉장히 못 보여준 판국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번 또 출연 때 더 멋진 활약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이야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6분의 잡담꾼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